KF-21 6세대 공동개발국 발표에 충격. 인니, 한국 포탄 외상으로 사겠다. 유럽의 뒤통수 맞은 인니 한국의 요청. 한국형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가 삭감됐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16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방추위 결과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KF-21 외 개발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약 8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 중 20%인 1조 7천억 원, 이후 1조 6천억 원으로 조정을 분담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나머지 금액 중 한국 정부가 4조 9천억 원, 60%, 한국항공우주산업과 1조 6천억 원, 20%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는 분담 비율을 고려해 시제기, 일대 및 기술 자료를 이전하고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정난의 문제로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측에 기술 이전을 3분의 1만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계약금 중 6천억 원만 분담하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이 이를 수용하며 분담금 삭감이 이뤄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형 전투기 양산 등 양국 협력 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추위에서는 1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 수정 신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중형 전술 차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2. 필리핀선 신분 세탁기 시장, 대만선 현역 군인 포섭, 한국선 블랙요원 유출, 중 스파이의 공습, 한중일 토파보기. 최근 필리핀에서 불법 입국 알선, 보이스 피싱,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된 전직 지자체장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앨리스 거라는 도용 명의로 지난 2022년 반방시장에 당선돼 활동하던 이 중국인 여성은 체포망이 조여오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며칠 전 체포 송환됐습니다.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는 그녀를 중심으로 의혹은 양파 껍질처럼 까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콰이어러 등 필리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그녀는 도피 과정에서 키프로스, 도미니카 공화국, 캄보디아 등 복수의 여권을 보유한 중국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들어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는 포고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포고란 필리핀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 회사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난 2016년 친중 성향이던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이 주로 중국인들을 겨냥해 허용한 일에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앨리스 거의 범죄 정황과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포고 중 두 곳의 위치는 공교롭게도 필리핀군과 미군이 사용하는 공항 및 공군기지 인근에 있었는데 앨리스 거는 이곳들과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곳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복까지 발견되면서 운영에 중국 정부 차원의 깊숙한 관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강대국들과 달리 필리핀에서 중국과 연계된 간첩 사건은 그동안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필리핀 군부에서까지 이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황들로 중국의 공작 활동이 필리핀 국가안보의 핵심 지대까지 상상 이상으로 침투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공세는 정권이 바뀐 뒤 친미로 돌아선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의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필리핀 국방부는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상에서 필리핀군을 상대로 할 스파이를 모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은 아직 검증 중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군장성을 포함해 전현직 장교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립에 협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 필리핀 군인 또는 군 관계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사비나 암초 일대 해역 한 곳에서만 최근 한 달 새 4번이나 충돌하는 등 대립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사비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해 매립 작업을 진행하자 필리핀은 대형 해경선을 배치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첩보 활동의 수위를 높여 필리핀 군 당국의 내부 동태 등을 파악하고 대응 및 협상에 있어 우위에 서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사와 정치적인 이유로 대만은 중국의 첩보 활동 대상 1순위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듯이 대만도 중국의 공격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대만 군부를 겨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대만 사정당국은 국방대학 학장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와 빈번하게 접촉하며 내통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고 복수의 퇴역 장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인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 전직 공군 간부는 중국에 협조하기 위해 현역 장교들을 7명이나 모집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만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잠수함 관련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만에서 전현직 군인들 중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인원만 2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작 활동은 올해 초 대만 총통선거 기간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여론 조작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대만 당국은 같은 기간 동안 국방부를 겨냥한 중국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도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국일수록 첩보 활동에 열을 올리는 만큼 서방과 중국, 특히 미중 간에는 어느 나라들보다 치열한 공방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 CSIS는 2000년대 이후 미국 내 중국의 첩보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가 계속되는 한편, 최근 중국은 미국 등 서방 출신 전투기 조종사 등 전현직 군인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 비행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영입해 공군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겁니다. 이에 지난 6월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에 경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민간 기업을 통해 진행된 채용은 합법적 상업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국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해 인재를 확보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역은 물론이고 전직 군인들이라도 외국 정부에 훈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로 규제됩니다. 특히 NCSC에 따르면 중국의 서방 출신 군인 채용 수법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습니다.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인민해방군과의 연결고리를 숨긴 채 막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입하기 때문입니다. 영입 대상은 전투기 조종사뿐 아니라 비행 엔지니어, 항공작전센터 관계자, 공중군사전술 전문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첨단 전투기와 공중전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만 상공에서 서방이 펼칠 전술 등을 엿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양안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을 때를 가정한 훈련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서방의 경고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종사 영입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중국의 군사 기밀이 무차별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방위성 네트워크에 침입해 자위대 기밀을 1년 넘게 해킹한 겁니다. 해킹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도움으로 뒤늦게 사태를 인지했지만 이듬해인 2021년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하고 대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시진핑 주석은 3기에 접어들면서 예전보다 더욱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전부의 영향력과 활동도 전방위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첩보 활동은 국가적 관여가 강하게 의심되면서도 명확한 입증을 어렵게 하는 교묘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면서도 러시아, 북한에 비해 정보원이 검거되는 건수는 적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가 간 교류나 경제활동을 빌미로 실행되며 일반 활동과 첩보 활동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이든 학계 등 구분 없이 혼재돼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조직에 걸쳐있는 분산된 방식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의 활동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미국 FBI 중국 전문 분석관 폴 무어는 1000개의 모래알라는 말로 중국의 공작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가 첩보 대상이라고 가정해보자. 미국은 위성과 각종 첨단 기술로 모래를 분석해 정보를 얻고 러시아는 야밤에 소수의 특공대를 보내 모래를 퍼오게 한다면 중국은 1000명이든 1만 명이든 대낮에 사람을 보내 그들이 묻혀온 모래를 모은다. 결국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모래를 얻게 된다. 그는 이 같은 물량 공세가 언뜻 비효율적이고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중국에게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